G7에 룬이 패싱당한 사연부터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서면으로 비판 논평을 내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휴일인 토요일 밤 10시쯤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별일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끼들은 왜 꼭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할까요? 네? 그때 누가 뉴스를 봤겠지. 아니면은- 누가 시켰지 그 시간대? 아니 누군가가 그 야행성인 거지 걔가. 심하게 야행성인 야행성인 놈이 하나 거지. 있는 예. 거죠. 네. 놈이에요? 네? 놈이냐고요.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또 성별이 젠더가 뭐 중요하겠어요, 네. 우리 지금. 아무튼 그 시간대에 발표를 하는 이거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죠.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G7에서 우리가 팽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G7에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20년도부터입니다. 문 대통령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업저버로 G7에 초청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자기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본 애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왜? 아시아의 백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기는. 겁나게 일본이 지랄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때. 상석에 앉으시고, 영국 그렇지. 총리 옆에 앉고, 기시다는 저 구석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기시다가 앉았죠. 아니고. 아, 그때는 저기였죠. 스가였죠. 네. 스가가 갔었구나. 네, 스가가 있었는데 왕따처럼. 사진에 통 나오질 안 않아가지고 나왔어요, 스가. 구석에 왕따처럼 네. 있었어. 우리는 바이든하고 영국 총리하고 서있어 와, 네. 그 사진 띄워주세요. 그 역사적인 사진. 찾는데 진짜. 귀찮아요. 네, 일단 2020년이 미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이 초청국은 의장국 재량에 따라서 부르는데 미국 갔었죠. 그 다음이 영국이었어요. 글래스고. 거기 이제 초청돼서 갔었고. 자, 2022년 6월은 독일이 의장국이었어요. 그때 윤석열로 대통령이 딱 바뀌어요. 안 불렀어요. 그리고 2023년이 일본이 의장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불렀어요. 불러요. 그리고 올해가 이탈리아가 의장국입니다. 이탈리아가 안 불렀어요. 말은 그럽니다. 뭐 아프리카 이민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 사람들을 위주로 불렀다 이런 개소리를 치고 있죠. 아닙니다. 자, 아닌 게 뭐냐면은 그 핵심 의제와 좀 동떨어져서 아프리카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에 제일 돈을 많이 퍼주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무기 대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인데 우리는 빼놓고 지들끼리 우크라이나 문제를 상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건 관련된 비용도 선납한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그렇죠. 아유 바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1년 반 가까이 돈을 안 줬어요. 갑자기 주말에 미국 의회에서 갑자기 돈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무려 60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쉽게 말해서 꿀을 빨 수 있게 되는 이 돈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먼저 선납하고 다 우리가 한다고 했던, 우리가 다 그 공사 맡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쳤던, 심지어 5조 원도 이미 건너갔는데 지금 우리만 빼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얘네들이 논의를 한다는 거죠. 뭐 우리는 무슨 ATM기야? 아니 우리 ATM기에서 돈이 나가는 게 신기해. 지금 은행이 부도났는데 어디서 나가는 누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을 빼서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구.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그 지원안이 극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모든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자, 그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이 통과된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엮여있는 이스라엘 지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지원안 따로, 우크라이나 지원안, 이거 떼가지고 따로 표결하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CIA 번스 국장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게 되면은 이제 유럽이 위험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갑자기 CIA 국장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봤을 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뭐가 이슈가 되냐면 이스라엘 법안이 통과됐다가 아니고 이쪽의 핵심 포커싱을 우크라이나 법안이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로 맞추는 거예요, 미국은.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엄청나게 국제사회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긴 통과시켜야 되는데 얹은 거지. 포장지로 우크라이나를 얹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튼 돼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 나라를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해요. 지금 대만한테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파병해준다. 심지어 주한미군 빼준다 소리 나오고 있는 거 대한민국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놓고 얼마나 모질된 짓을 했냐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승인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찬성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대사한테까지 초치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가. 유일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가입을 갖다가 동의를 한 거야. 일본하고 우리랑 했다는 거 보면 기시다가 시켜갖고 그냥 손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 관계가 삐걱삐걱해요. 사실상 아시아의 유일한 FTA 국가가 우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대사초치를 당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G7에서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은 무기와 돈을 퍼주고도 사실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외교는 돈만 퍼주는 호구 외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가입 신청안을 냈고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보리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총회에 붙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8일 날 안보리에서 이거 받아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표결이 붙었고 여기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부결되니까. 근데 영국하고 스위스는 기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나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기권하면 되거든. 그냥 우리는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기권만 해도 돼요. 굳이 찬성해가면서 그나마 사이 좋은 이스라엘이랑 관계를 틀 필요가 없거든. 왜? 우리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갖고 각종 그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약들을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굉장히 긴밀하게 잘 끌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 한 방으로 지금 이것도 비틀거리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뉴스에 안 나온 건데, 지금 군사동맹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랑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랑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빼서 움직이거나 또는 한국의 전자권을 주한미군 내지는 아시아연합군이 땡겨가지고 한미일이 같이 대만 유사하시게 되면 출병하게 될 수 있다. 요런 식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가 쿼드에서 쫓겨났어요. 쿼드가 뭐죠?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우리가 해가지고, 중국을 사실상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쿼드에서 우리를 빼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갈게요? 필리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 관계에서도 그동안 한국한테 밀어주고 있었던 군사 동맹의 지위 역시도 뺏겨버린 거야. 그냥 필리핀이 우리 쿼드 자리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앞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한대. 즉 우리를 뺀 상태에서 인도양을 비롯한 남중국해 부근에 대한 연합 세력을 호주, 필리핀, 일본 위주로 간다는 거지. 이만큼 우리 외교가 여기저기에 가고 계속해서 뺨을 쳐맞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의가 열릴 때 충분히
예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퍼주기나 하고 대만 문제 생겼을 때 거기 가서 끼기나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해가지고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하는 일종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면서 동맹 안에서도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맺고 보호조약 안에 이승만이 억지로 우겨갖고 만드는 보호조약 안에 있었던 이 동맹마저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관계 전자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한미일 연합 방위 즉 이 아시아 태평양 연합 방위 안에다 집어넣는 거. 이건 뭐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관장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관련된 전자권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정말 외교 못해요. 근데 윤석열이 뭘 잘한다 그랬다고? 외교를 잘한대. 글로벌 핵심 외교를 잘한대. 에이, 박근혜 때도 외교를 제일 잘한다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랬었어요. 지지자들 보기엔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인 것 같아. 그치. 그런 거지. 그냥 지지자들은 외교 잘한다고. 왜냐면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교를 잘한다 얘기하는 거겠지. 아유, 레드키님, 이렇게 흥분하시면 어떡해. 결국 용산이 한국을 족밥으로 만들었네요. 아유, 흥분하셨네요. 와. 아무튼 이 G7 초청을 못 받아서 정말 대통령실의 건의는 속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일어나, 이탈리아 순방 가자. 이태리 이번에 가서 여름 신상 나온 거 막 땡겨와야 된단 말이야. 막 근데 이러면서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 가거든요. 튀니지, 케냐, 네. 알제리, 남아공 뭐 가거든요. 우리만 빠졌고 아시아 중에서는 인도만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만 참석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이렇게 서방 선진국 위주의 외교 기조였어요. 대놓고 했던 게 G7 플러스 외교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팽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 전에 하지 말든지.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영국 가서 뭐 34조 풍력에다 꽂주고 뭐 독일은 지가 간다 그래 놓고 지가 이제 날려버렸으니까 더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 결과적으로 맨날 어디 순방이 나온다고 하면 영부인하고 쇼핑하다 호객 걸려가지고 나라 이미지나 제껴버리고 이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깝깝한 거겠지. 심지어 이탈리아 총리가 멜로니 총리라고 극우 성향의 총리거든요. 예. 극우로도 안 보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탈리아나 외국 언론이 보기에 쟤는 그냥 바보지. 뭐 극우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앞서서 이제 쿼드에 필리핀이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그 필리핀이 쿼드에 이제 공식적으로 합류한 거라기보다는 미일 필리핀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필리핀한테 원하는 걸 주겠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 다 주겠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도 미국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었고 미국하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마르코스 이제 독재자의 아들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친미를 확 이제 튼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네, 돌아가시게 하와이에서 해준 그렇죠. 네. 곱게 망명 받아준 미국이 얼마나 그렇죠.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쿼드 들어가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였어.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한미일을 하나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다자 협력체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다? 일본 밑으로 종속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개망하고 있는 외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많이 했던 외교적으로 투자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사우디였어요. 네. 사우디 네옴시티 지하철 한번, 생각나네요. 네옴시티 한번 해보겠다고. 뭐 600조 원 공사가 뭐 우리 건에 어쩌네
막 이 난리를 치더니 세상에 170kg짜리를 한다 그러더니 2.4kg로 줄여버렸어요. 70분의 1로 규모를 줄여버린 거야. 돈 없다고. 나 여기다 우리가 저 공사 따겠다고 저것만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 초대박 날 것 같이 설레발치고 저거 데려다가 관저에 데리고 와갖고 이상한 의자 앉혀갖고 사진 찍으면서, 물 주던 거. 그 라벨도 없는 생수병 주던 거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사우디 통해가지고 중동 외교 뭐 중심에 서고 어쩌고 뭐 군사적 동맹이 어쩌고 네옴시티 공사가 다 날라갔어, 이씨, 이것도. 왜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랑 윤석열이 앞에 걸어가고 뒤에 가오나시 가오나시 그 사진도 찍고 그랬었잖아. 다 날라갔어요, 사우디도 지금. 근데 이거 네옴시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다른 서방 국가들 다 발 뺐다. 그럼 왜 우리 2조 원 컨수를 뭐 600조 원에서 뭐 1000조 원까지 쓴다 그랬는데 이거 뭐가 좋다고 지금 딴 데서 이걸 안 하고 다 빠졌겠냐고. 이 기사에 보면 이 2022년 하반기에 국내 기업이나 국내 기관들이 40조 원에 달하는 내용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다. 그게 70분의 1로 줄었어. 그 양해각서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200km 이거 자기 부상 열차 우리가 논다고 최근에 무슨 설계까지 했다고 큰 소리 쳤거든. 170km가 2.4km 됐다고 이씨. 망했어요. 도대체 그 MOU를 전제로 해갖고 얼마나 많은 선금이나 기술이나 여기에 투자한답시고 인력들이 가가지고 이거에 다 매몰됐을까. 이거 피해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손만 대면 다 망해 진짜로. 진짜 세우보다 더한 마이너스의 손이야. 나하고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왜요? 나 같았으면 다 돈만 들었을 거야. 그냥 빼먹을 생각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 G7 초청 불발 외교 실패 논란 횡설수설 김승연에서 보면은 정부는 애써 테헤란도 됐지만 이탈리아 초청을 위한 물밑 노력은 맞아요. 치열했다. 그러니까 안 불러줘도 옵저버라도 한번 가면 안 돼요? 제발. 네, 건이가 지금 쇼핑을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뭐 요런 상황이었던 거지. 이게 진짜 물밑에서 이탈리아를 엄청 들들들들 볶았던 게 뭐냐면은 몇 달 전부터였어요. 몇 달 전부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이 이제 뒤늦게 나면서 일단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에서 먼저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안 불렀어. 그러니까 거기 외교장관들, 참여하는 외교장관들은 소위 이제 초청국이 된 나라의 외교장관들을 미리 이제 불러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못 불려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한국은 뺀다는 의미였어요, 사실은. 근데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 제가 한 30조 원 꿔드리면 될까요? 아마 이 지랄 했을 건데, 네, 이탈리아가 근데- 그랬을 거예요. 너네 돈 없잖아. 그리고 니네 몇 달 못 가겠더라? 뭐 요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일찌감치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확실하게 세기를 박은 게 총선 결과기도 했고요. 네.